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제1호 혁신안으로 대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 와중에 이분이 소환되기도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황교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사면을 혁신위원회에서 어제 의결을 했는데요. 일단 평가 좀 해주세요. 적절한 카드라고 평가하십니까? 뭐 고육주책 괜찮은 처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통합 자체 좋습니다. 아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물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징계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대사면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대표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억지 통합하면 잡탕밥이 될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통합해야 되고 네. 지금은 정말 통합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때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잡탕밥이 될 거다고 하는 그 대상들,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통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데려와서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두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당의 분란만 부채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통합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골병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통합은 좋습니다. 그럼 넓게 해야 되는데 두 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 두 사람은 예. 통합 대상에서 빼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분란만 우리가 이미 일으켰다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미 두 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걸 또 다시 알면서 그 정말 골병들 길로 가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뭐 거기는 그런 일이 없죠. 그분은 저는 가치가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예, 아마 좋은 인재예요. 좋은 인재인데 그 좋은 역할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메시지 아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에 막 필요한 재원인데 자꾸 이제 많은 분들 공격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를 통해서 분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당사자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이 이런 부분 잘하다 저런 부분을 잘한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의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차이가 있다? 그게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럼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 엊그제 SNS를 통해서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이렇게 적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저를 소환했다니까 정말 고맙지요. 저는 뭐 남 탓하지 않고 또 나라, 당, 국민 막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길을 계속 할 겁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겠죠. 여기서 황교안 시즌2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남의 탓을 얘기한다면 본인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에 당대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게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은 다를 거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지난 총선 전에는 우리가 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그럴 때 총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힘든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권 교체했고 여건들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하면 되는데 또다시 우리의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분산돼 버리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하고 이번 총선은 많이 다르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분탕질하고 싸우면 안 된다. 암덩어리와는 같이 가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로 다시 돌아가면 홍준표 시장이 엊그제 올린 글을 보면 그때 당시에 공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주도했던 지난 총선 때의 공천.
이거를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 혹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공천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책을 써서 공언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진정성을 믿고 우리도 당의 우리 여러 구성원들을 믿고 이제 공천을 제가 맡겼고 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정치람에 있어서는 그 잘못들을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공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 정쟁으로 올라가면 국민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아젠다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이런 정책을 내고 그런 분들을 후보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답은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야당이었고 근데 이번 총선은 여당이다 보니까 공천에서 이른바 용산의 힘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용산의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 또 그런 세력 지금까지 오래 했었던 이런 분들은 자기 중심을 잡아야죠. 당의 기치 아래 자기 중심을 잡아서 총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이제 뭐 용산이 이러니 저러냐 하는 거는 뭐 또 용산 얘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렇게 각 후보대로 자기들의 길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분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길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읽으세요? 홍준표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예. 뭐 홍준표 시장이 다른 길 안 갈 겁니다. 제가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만약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건 뭐 이기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되죠. 그래서는 홍 시장이 현명한 분이니까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홧김에 한 마리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홧김은 아니겠지만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서면도 본인은 징계 취소하면 되지 대서면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던데. 본인의 몸값을 올려야 되겠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당의 수석 대변인은 쉰카콜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을 동원한 걸 가지고 또 논란이 일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우리 당의 인재를 놓고 그 말을 좀 그분을 비하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홍카콜라로 뭐 많이 키웠잖아요. 배아무개 의원도 그걸로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응원해야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총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분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대표님도 출마하십니까? 저는 당을 위한 모든 것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에서 출마하라고 하면 출마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당에서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누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결국 과반 이상 얻을 수 있는 이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관점입니다. 근데 당내 출마 요청이 없으면 그런데도 공천 신청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 우리 당이 어떻게 이기는가 요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이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 수도권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이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험지 출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당의 혁신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어떤 분은 이제 그분들 가서 경쟁력이 있는 분이 험지 출마했다가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아무나 다 험지 출마시키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가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실은 중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험지로 가서 다시 한번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거기 이제 우리 이분들이 있었던 자리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로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은 일관되게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예. 내년 총선에도 그럴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십니까? 그렇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출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가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였더라. 이런 이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투개표 다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한동훈 장관은 검찰 지휘에서 이 지난번 부정선거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냥 깔아뭉개서는 안 되는 거죠.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그 부정선거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발견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중요한 과제다. 출마할 게 아니라 법무장관으로서 부정선거 수사를 지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예, 그 큰 바람만 일으키면 예.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별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겁니다. 혹시 사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정당은 그냥 태무심하니까 예. 미국 현장에 실제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언론도 예.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런 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 발표했던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도 반박을 했잖아요. 그건 내부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도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선관위 사람들은 다 선관위 리더들을 따라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협조자가 있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대표님 사전 투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전 투표가 예. 생긴 이후에 네. 부정선거 시비가 아주 그냥 들끓고 있어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냥 당일, 선거 당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일날 투표하면 되거든요. 예. 선거일이 놀러 가는 날 아니잖아요. 예. 그 만약에 내가 일하기 때문에 투표할 시간이 안 된다, 모자란다. 그러면 새벽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고 밤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필요하지 않은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4일, 5일 동안 어차피 보관하면서 거기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왜 만듭니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그걸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개선해 나가고 안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옛날 그거 그대로 지금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국민 정말 편하게 하려면 네.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시비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번 총선에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 일정하게 할 역할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친박 인사들이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개개인 중에 훌륭한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은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개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네. 현명한 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중에 뭐 최경환 의원이나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네. 분들은 좋은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 나가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분들 나간다고 하던가요?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면 나간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군요. 예, 그렇긴 한데 직접 들으신 바는 없고. 네네. 최경환 의원은 전에 한번 뵙고 예. 뜻을 좀 들었는데 그분은 뭐 평생 또 정치를 해온 분들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출마 의사를 밝혔군요. 최경환 전.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